2023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회의실에서 임원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숫자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16. 전체 시장에서 삼성이 가져가는 몫이 고작 16%라는 뜻이었습니다. 경쟁사 SK 하이닉스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썼습니다. 삼성 반도체 이제 끝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엔비디아 본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AI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가 그 핵심 부품을 오직 삼성에서만 공급받고 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없이는 AI를 만들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HBM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AI의 뇌 역할을 하는 칩 옆에 붙어서 정보를 초고속으로 전달하는 기억장치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뇌와 손발 사이를 연결하는 척수 같은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뇌가 있어도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 척수를 삼성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겁니다. 죽었다던 기업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을까요? 전문가들이 전부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삼성이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온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처음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선 미래를 만나보세요. 이런 경제 이야기 계속합니다. 2023년 초 반도체 업계에는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연달아 고배를 마시고 있다는 소식이 하나둘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인 부진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HBM이 뭔지 아직 낯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HBM은 AI 반도체의 척수입니다.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는 건 뇌 역할을 하는 연산칩 바로 옆에 이 HBM이 붙어서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밀어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척수가 끊기면 아무리 건강한 뇌도 손 하나 까딱 못하듯이 HBM이 없으면 AI는 작동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장에서 삼성이 밀리고 있었던 겁니다. 2023년 기준으로 HBM 시장 점유율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50%를 넘어서며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20% 안팎으로 그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16%. 반도체 하면 삼성이라고 믿어온 분들에게는 믿기 힘든 숫자였습니다. 더 뼈아팠던 건 엔비디아의 결정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칩의 80% 이상이 엔비디아 제품입니다. 그 엔비디아가 삼성이 납품한 HBM 제품을 테스트하고 나서 퇴짜를 놓은 겁니다. 품질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시장이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AI 붐이 터지면서 엔비디아의 칩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HBM 수요도 덩달아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돈을 버는 그 잔치판에서 삼성만 홀로 문 밖에 서 있었던 셈입니다. 언론은 연일 삼성의 위기를 보도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일부에서는 삼성이 HBM 시장을 아예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삼성 내부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몸을 낮추는 대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그 결정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이 선택한 정면 돌파가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HBM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BM은 쉽게 말해서 아파트입니다. 얇고 작은 메모리 반도체 칩을 층층이 쌓아 올린 구조거든요. 1층에 칩 하나, 2층에 칩 하나, 이렇게 여러 층을 쌓아서 하나로 묶은 겁니다. 층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각 층의 성능이 좋을수록 더 빠르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HBM4라는 이름에서 4는 바로 그 세대 번호입니다. 4세대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지을 때 핵심이 되는 게 바로 각 층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의 품질입니다. 삼성은 여기서 경쟁사들이 엄두도 못 낸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최신 공정으로 만든 ECD램을 HBM4에 세계 최초로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ECD램이 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회로를 얼마나 촘촘하게 새기느냐에 따라 세대가 나뉩니다. 1A, 1B, 1C 이런 식으로 세대가 올라갈수록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전력을 적게 쓰는 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는 HBM4의 한 세대 전인 1B 공정을 썼습니다. 검증된 기술로 안전하게 가는 전략이었습니다. 반면 삼성은 가장 최신인 1C 공정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새 아파트를 지을 때 검증된 자재 대신 아직 현장에서 충분히 써보지 않은 최신 자재를 과감하게 쓴 겁니다. 이게 왜 무모한 선택이었냐면 새 공정은 반드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불량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납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엔비디아에게 한번 퇴짜를 맞은 상황에서 또 실패하면
삼성의 HBM 사업은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 AC D램 기반 HBM사는 데이터 처리 속도에서 경쟁사를 압도했습니다. 국제 표준이 초당 8GB인데 삼성은 초당 12.7GB를 달성했습니다. 표준보다 약 60% 빠른 속도입니다. 가장 최신 자재로 지은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속도부터 달랐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속도 차이가 AI 연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챗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이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내놓을 때 초당 수백억 개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 데이터를 뇌 역할을 하는 연산 칩에 밀어넣는 속도가 바로 HBM의 성능입니다. 삼성의 HBM사는 경쟁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밀어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빠른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무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동시에 가진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파운드리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업계에는 크게 두 종류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남이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기업입니다. 이 대신 만들어주는 공장을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대만의 TSMC가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사업부를 갖고 있습니다. HBM 구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HBM이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죠? 그 아파트에는 1층이 특별합니다. 2층부터 위층까지는 메모리 칩이 쌓이는데 1층에는 전체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실이 들어갑니다. 이걸 베이스다이라고 합니다. 이 관리실이 각 층으로 가는 데이터룸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는 이 관리실, 즉 베이스다이를 직접 만들지 못합니다. 대만의 TSMC에 맡겨야 합니다. 남의 부엌을 빌려서 요리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자체 파운드리 공정으로 이 베이스다이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집 부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요리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속도와 최적화 때문입니다. 삼성은 메모리 칩과 베이스다이를 같은 회사 안에서 함께 설계하고 함께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위층 아파트와 1층 관리실을 같은 건축가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겁니다. 당연히 서로 맞물리는 부분이 더 정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TSMC에 맡기는 경쟁사는 관리실 설계를 외부에 넘겨주는 순간부터 이미 최적화에 한계가 생깁니다. 삼성은 여기에 자사의 최첨단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적용했습니다. 4나노가 얼마나 정밀한 기술인지 감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머리카락 굵기가 약 7만 나노미터입니다. 4나노는 그 머리카락을 17,500개로 쪼갠 것과 같은 크기입니다. 그 정밀도로 회로를 새기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 수준의 파운드리 공정을 가진 기업은 TSMC와 삼성 단 둘뿐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의 HBM사 세계 최초 양산이 가능했던 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조연이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국내 중소기업 SNS텍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삼성의 HBM 경쟁에서 밀리고 있던 그 시기, 반도체 업계에는 또 다른 위기가 있었습니다. EUV라는 최첨단 노광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가 있는데 이걸 EUV 블랭크 마스크라고 합니다. EUV 노광이 뭔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회로를 새길 때 빛을 이용합니다. 도장을 찍듯이 빛으로 회로 패턴을 웨이퍼 위에 찍어내는 겁니다. 그 도장의 원판이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EUV는 극자외선이라는 아주 특수한 빛을 쓰는 최첨단 공정인데 이 공정에 쓰는 도장 원판을 만드는 기술을 일본이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 호야와 AGC가 전 세계 시장의 90%를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점유율은 제로였습니다. 2019년 일본이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이 블랭크 마스크도 규제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보장 원판을 구하지 못하면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급소를 찌른 겁니다. 바로 그때 삼성전자가 국내 중소기업 SNS텍과 손을 잡았습니다. 삼성은 자사 핵심 연구원을 SNS텍에 파견하고 특허를 공유했습니다. SNS텍은 사활을 걸고 1,000억 원을 투자해 전용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2230일 약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없이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먼지 하나도 허용되지 않는 클린룸, 온도 1도의 오차도 안 되는 환경에서 만들어야 하는 이 블랭크 마스크는 기술 난이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수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백 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SNS텍의 제품이 삼성의 가혹한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일본의 30년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삼성은 일본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일본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면 국산 제품을 들이밀 수 있게 된 겁니다. 을이 갑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I 반도체 붐의 혜택은 삼성전자 하나만 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또 하나의 숨겨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성전기라는 회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삼성전자와는 다른 회사입니다. 삼성전기는 전자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중에서도 MLCC라는 부품이 핵심입니다. MLCC가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쌀알만한 크기의 부품인데 전기를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전자기기의 혈압을 조절하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내리면 사람이 쓰러지듯이 전압이 불안정하면 반도체가 오작동합니다. MLCC가 그 전압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부품이 AI 서버 한 대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일반 서버에는 약 3,000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AI 서버에는 3만 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무려 10배입니다. 챗GPT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 하나에 서버가 수천 대 들어갑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MLCC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전 세계 MLCC 시장 1위 기업은 일본의 무라타입니다. 그 무라타가 최근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삼성전기 컴포넌트 사업부 가동률이 이미 99%에 달해 있습니다. 공장이 쉬지 않고 풀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삼성전기가 수익성 낮은 스마트폰용 범용 제품 대신 고마진의 AI 서버용 제품으로 빠르게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값싼 물건 많이 파는 구조에서 비싸고 고성능인 물건을 파는 구조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건 기업의 이익률이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기술적 성과가 결국 어디로 연결되는지입니다. 돈의 흐름입니다. HBM사의 단가를 보겠습니다. 기존 HBM 3제품 가격이 개당 약 45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HBM사는 개당 700달러, 약 95만 원 선에서 협의되고 있습니다. 한 개당 가격이 50% 이상 오른 겁니다. 삼성이 HBM사를 양산하면 같은 수를 팔아도 이익이 훨씬 커집니다. 시장 점유율도 보겠습니다. 2023년에 16%였던 삼성의 HBM 시장 점유율이 올해 3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HBM 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기준으로 약 20조 원에서 25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35%면 7조 원에서 8조 원이 삼성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2023년 삼성 몫이었던 약 3조 원에서 2배가 넘게 불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삼성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택 공장이 월 10만 장 규모로 24시간 풀가동 체제에 들어가면 그 공장에 장비와 소재를 납품하는 국내 중소기업들도 함께 살아납니다.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 포장재를 만드는 회사까지 연쇄적으로 수혜를 받습니다. 여기에 SNS 택이 개척한 EUV 블랭크 마스크 시장은 2035년까지 1조 7천억 원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그 돈이 이제 일본이 아닌 한국 기업의 매출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은 왜 이 시장에 못 들어오는가 하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HBM 시장만큼은 중국이 발도 못 붙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HBM을 만들려면 EUV 노광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네덜란드의 ASML 단 한 곳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압박으로 ASML은 중국에 이 장비를 팔지 못합니다. 장비 자체를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인력이 많아도 핵심 장비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은 EUV 블랭크 마스크까지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장비도 소재도 모두 확보한 겁니다. 중국은 장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한국은 소재 원천 기술까지 자체 확보해버렸습니다. 기술 격차가 최소 10년 이상 벌어져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도체 기술은 한번 격차가 벌어지면 따라잡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각 세대의 기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누적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삼성이 만들어 놓은 기술 장벽은 단순한 1등이 아닙니다.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 독점적 지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2023년 삼성전자는 HBM 시장 점유율 16%로 끝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삼성은 가장 무모해 보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검증도 안 된 최신 공정인 ECD램을 세계 최초로 HBM사에 적용한 겁니다. 그 결과 초당 12.7GB라는 경쟁사를 압도하는 속도를 달성했습니다. 안전하게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했고 무모해 보이는 선택이 결국 가장 안전한 길이 됐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SNS텍은 2230일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30년간 쌓아온 독점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없었다면 이 도전 자체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적의 공격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적 성과는 결국 돈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AI 시대의 막대한 자본이 한국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수많은 소재와 부품 중소기업들이 그 흐름 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AI 붐은 엔비디아나 미국 빅테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심장을 만드는 곳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엔비디아도 구글도 삼성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못 나아갑니다. 그 사실 하나가 앞으로 수년간 돈의 흐름을 결정할 겁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삼킵니다. 그러나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삼성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미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